독일의 유명 신문사 기자가 영국 런던으로 출장을 갔다가 히드로 공항에서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합니다. 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들이 신속하게 통과하는 반면 중국 관광객들은 지연되는 심사 절차에 불만을 터뜨리며 무례하고 혼란스러운 행동을 일으킵니다. 한스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한국 여권의 놀라운 위력을 실감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기자로 활동 중인 한스 밀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겪은 충격적인 사건을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독일의 유명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는 한스 밀러는 영국 런던으로 출장을 떠나게 되었다. 런던에서 열리는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는 평소와 다름없는 공항의 혼잡함에 빠르게 지쳐갔다. 비행의 피로와 함께 끝없이 늘어진 출입국 심사대 앞에서 한스는 무거운 가방을 끌며 지친 표정으로 줄을 서 있었다. 유럽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독일 여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심사대는 느리게만 움직였다. 하지만 그가 기다리고 있던 줄과는 달리 옆 줄에서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한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들이 빠르게 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치 VIP 대우를 받는 것처럼 그들은 몇 초 만에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여유롭게 공항을 빠져나갔다. 그들의 얼굴엔 전혀 피곤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한스는 이 모습을 보고 순간 멈칫했다. 왜 저 사람들은 이렇게 빨리 통과하지? 그는 의아한 마음에 옆 줄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주변의 중국인 여행객들도 그 장면을 눈치챘다. 한 명의 중년 남성이 손목시계를 흘끗거리며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왜 우리는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는 거야? 그의 짜증 섞인 말은 금세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렸고 중국인들 사이에서 불만의 기운이 서서히 번져갔다. 이윽고 그들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그중 한 명의 중국인 여성은 갑자기 큰 소리로 항의하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대우야? 왜 우리만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해? 한국인들은 벌써 통과하잖아. 그녀는 불만에 가득 찬 얼굴로 심사대 근처를 맴돌며 손을 휘저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중국인들도 그녀의 말에 동조하며 점점 더 큰 목소리로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공항의 분위기는 급격히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한스는 이러한 상황이 더욱 흥미로웠다. 단지 여권 하나 차이로 이렇게도 대우가 다르다니. 그가 이전에 상상조차 못한 일이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상황을 메모하기 시작했다. 그때 또 다른 소란이 벌어졌다. 또 한 명의 중국인 남성이 공항 직원에게 다가가 소리쳤다. 우리는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야. 우리도 중요해.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오래 대기해야 하지? 그는 손에 들린 비싼 가방을 바닥에 내려치듯 내려놓고 분노를 표출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장면. 이번엔 키가 작은 중국인 여성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시작했다. 이게 다 불공평해. 이건 차별이야. 그녀는 울먹이며 심사대 앞을 막으려는 듯 양팔을 벌리고 서서 직원에게 끈질기게 따졌다. 상황은 통제불능으로 치달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승객들은 서둘러 스마트폰을 꺼내 그 장면을 찍기 시작했고 금세 소셜미디어에 영상들이 올라가며 실시간으로 공유되었다. 한스는 이 혼란을 지켜보며 다시 한번 한국인들을 쳐다봤다. 그들은 여전히 차분하게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에게는 혼란의 기운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들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고 마치 이 모든 소란이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 보였다. 한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들은 빠르게 아무 문제 없이 심사를 마치고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한스는 그 순간 한국 여권의 힘을 실감했다. 단지 빠르게 통과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태도와 자신감에서 나오는 여유로움이 확실히 다른 나라 여행객들과는 대조적이었다. 다른 이들은 여권의 힘과 자국의 입지에 불만을 표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었지만 한국인들은 그저 그들의 차례에 맞춰 자연스럽게 통과할 뿐이었다. 결국 히드로 공항의 긴장은 점점 더 심해졌다. 몇몇 중국인들은 분노를 참지 못해 스마트폰을 들고 자신들의 불만을 녹화하며 공항 직원들에게 항의했다. 이건 국제적인 차별이다 라며 큰 소리로 외쳤다. 하지만 그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여전히 아무런 문제 없이 입국 절차를 마치고 있었고 그 광경은 더욱 그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다. 히드로 공항에서의 혼란은 점점 극단으로 치닫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줄을 서 있던 중국인들의 불만은 더 이상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다. 몇몇 관광객들은 주의를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항의를 이어가고 있었다. 한 남성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자신의 가방을 바닥에 내팽개치더니 심사대 앞까지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 남성은 공항 직원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이건 명백한 차별이야. 한국인들은 바로 통과시키면서 우리만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지? 우리도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침이 튈 정도로 거칠게 외쳤다. 공항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는 그 말조차 듣지 않았다. 곧이어 몇몇 다른 중국 관광객들이 그 남성을 따라 심사대 근처로 몰려들었다. 한 여성이 거칠게 팔을 휘두르며 여기서 나가지 않겠어 라며 소리를 질렀고 다른 사람들도 그녀의 말에 동조하며 주변을 둘러쌌다. 한 남성은 고의로 심사대 근처에 있던 안전 차단봉을 발로 차서 넘어뜨렸다. 그 소리에 공항은 더 큰 소란에 휩싸였다. 몇몇 사람들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멀찍이 떨어졌고 서양인 승객들은 아이들의 눈과 귀를 가리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그러나 가장 극단적인 상황은 한 중년 여성이 벌였다. 그녀는 심사대 앞에서 울부짖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바닥에 드러눕기까지 했다. 이렇게 대우받을 수는 없어. 우리는 중국에서 왔다고. 그녀는 마치 바닥을 떠날 생각이 전혀 없는 듯 온몸을 땅에 밀착시킨 채 비명을 질렀다. 주변의 다른 중국인들은 그런 그녀를 둘러싸며 심사대를 더욱 막아서기 시작했다. 공항 직원들은 상황이 더 이상 통제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 이상 설득으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었다. 결국 공항 측은 경찰에 지원 요청을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공항 내 경찰이 도착했다. 공항보안 요원과 경찰들이 급히 현장으로 달려왔고 경찰들은 상황을 파악하더니 소란을 일으키던 관광객들을 진정시키려 했다. 그러나 중국인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경찰들에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한 남성은 경찰관에게 다가가 위협적인 태도로 말했다. 우리는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야. 너희가 감히 우리를 이렇게 대우할 수 없어. 그러나 경찰은 그 남성의 말을 무시했다. 경찰은 그들에게 해산할 것을 명령했지만 일부는 경찰의 명령에 불응하며 소란을 계속 일으켰다. 결국 경찰은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주동자로 보이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먼저 아까부터 격렬하게 항의하던 중년 남성부터 체포 대상이 되었다. 그는 경찰의 손에 붙잡히자마자 크게 반발하며 몸을 비틀었지만 경찰은 단호하게 그를 제압했다. 곧이어 심사대 앞에서 바닥에 누워있던 여성도 체포 대상이 되었다. 경찰이 다가와 그녀를 일으켜 세우려 하자 그녀는 몸부림치며 소리를 질렀다. 날 건드리지 마. 여기서 이렇게 대우받을 수 없어. 하지만 경찰은 더 이상 그녀의 항의를 들을 수 없었다. 다른 경찰관들이 주변을 경계하며 상황을 통제하는 동안 그 여성은 결국 강제로 일으켜져 체포되었다. 또한 심사대를 막아서며 안전 차단봉을 발로 찼던 남성도 함께 연행되었다. 그는 끝까지 저항했지만 곧 수갑이 채워졌고 다른 주동자들과 함께 경찰 차량으로 옮겨졌다. 총 5명의 주동자가 체포되었고 나머지 중국인 관광객들도 경찰의 강력한 경고를 받은 뒤 결국 해산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경찰과 맞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한스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들이 여유롭게 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그들과 대조적으로 중국인들이 난동을 부리고 있는 모습은 한스의 눈에 너무나도 큰 대조로 다가왔다. 그가 경험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공항의 소동이 아니었다. 그는 한국 여권의 힘과 그들이 세계에서 누리는 신뢰, 그리고 그로 인해 다른 나라들과는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눈앞에서 목격했다. 공항에서의 소란은 어느 정도 진정되었지만 그날의 사건은 한스 뮬러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다. 그는 비행기에서 내리던 순간부터 이제까지의 경험이 그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음을 느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의 사건은 그에게 한국 여권의 위력을 몸소 체험하게 해주었고 더 나아가 여권이 단순한 여행 문서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 그는 히드로 공항에서 목격한 한국 여권의 힘이 그저 우연이 아니었음을 알기 위해 더 깊이 조사하기로 마음먹었다. 독일로 돌아가기 전에 그는 휴대폰을 꺼내 헨리 여권 지수를 검색했다. 헨리 여권 지수는 세계 각국의 여권이 무비자 혹은 비자 면제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 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는 권위 있는 지표다. 검색 결과를 확인한 순간 한스는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다. 한국 여권은 헨리 여권 지수에서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었다. 한국 여권 소지자들은 무려 193개국에 무비자 혹은 도착 비자로 입국할 수 있었다. 한국 여권은 독일 여권보다도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한스가 그토록 자부심을 느끼던 독일 여권은 세계 3위에 머물러 있었다. 물론 독일 여권도 191개국의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지만 그는 한국이 독일보다 더 강력한 여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한스는 한국 여권이 어떻게 이렇게 강력해졌는지 궁금해졌다. 그는 그 이유를 찾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었다. 한국은 전 세계와 활발히 교류하며 정치적, 경제적 신뢰를 쌓아왔고 특히 기술과 문화 분야에서의 발전은 눈부셨다. 한국의 K-팝, 드라마,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며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시켰고 이는 한국의 여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스는 이러한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단지 미디어를 넘어 정치적, 외교적 신뢰를 쌓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새롭게 깨달았다. 반면 중국 여권의 순위는 60위권에 머물러 있었다. 중국 여권을 가지고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80여 개국에 불과했다. 이는 한국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차이였다. 중국의 경제력이 세계 2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한스는 이러한 여권의 차이가 단순한 경제적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공항에서 중국인들이 겪었던 상황을 다시 떠올렸다. 그들이 느꼈던 좌절감은 단순히 입국 절차의 지연이 아니라 자신들의 국가적 위상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상징적 좌절이었다. 그렇다면 독일 여권은 어떠한가? 독일 여권 역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스는 그날의 사건을 통해 독일이 한국과는 다른 측면에서 뒤처져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한국은 그들의 기술력과 문화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큰 신뢰를 얻고 있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부강이나 군사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이었다. 한스는 자신이 그동안 간과했던 한국의 발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한스는 자신의 조사 결과에 기반해 한국 여권이 가진 힘을 실감하게 되었다. 그는 이제 공항에서 벌어졌던 일이 단순한 여권 차이로 인한 사건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했다. 그는 한국 여권이 단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의 숫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쌓아온 국제적인 신뢰와 그에 따른 대우가 반영된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독일과 비교해 보았다. 독일은 여전히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유럽의 중심 국가로 자리 잡고 있었지만 한국처럼 소프트 파워를 통해 글로벌 신뢰를 쌓는 데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독일이 가진 자원과 역사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그날 히드로 공항에서 벌어진 사건은 그에게 한국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다. 한스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결심하게 되었다. 한국을 반드시 방문해야겠다. 그동안 그에게 한국은 그저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 중 하나로만 여겨졌지만 이제는 그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그는 한국에서 그들의 문화를 더 깊이 체험하고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성공을 이루어냈는지 배우고 싶었다. 그는 메모를 펼쳐 한국을 방문해야 할 이유들을 적어나가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첨단 기술이었다. 삼성, LG, 현대 같은 대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나 ICT 산업의 혁신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다. 그는 예전에 한국의 오지 네트워크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안정적이라는 기사를 본 기억이 떠올랐다. 그들이 어떻게 이토록 빠르게 기술을 발전시켰는지 알아봐야겠어.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한국의 놀라운 시민 의식이었다. 그는 한국에서의 대중교통 시스템과 공공서비스에 대해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었다. 공공장소에서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는 모습, 대중교통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은 한국 사회의 질서와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였다. 한스는 그러한 문화적 차이를 몸소 체험해보고 싶었다. 한국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세 번째 이유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였다. 그는 이미 K-팝과 한국 영화의 글로벌 성공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현장을 직접 보고 싶었다. 한국의 문화가 어떻게 전 세계에 퍼져나가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 그리고 그 문화가 한국의 국가 이미지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다. 마지막으로 한스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여권의 힘이 그들의 국제적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이러한 신뢰가 단순히 경제적 성공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질서와 투명성, 그리고 국제적인 책임을 다하는 한국의 외교 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메모를 마치고 결심했다. 내가 한국을 제대로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 독일도 한국처럼 국제적 신뢰를 쌓고 세계에서 더 나은 대우를 받으려면 배워야 할 점이 많아. 한스는 더 이상 한국을 작은 나라로만 생각하지 않았다.
이제 그는 그 나라가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직접 보고 독일에 돌아가 일을 전해야 할 사명감을 느꼈다. 독일로 돌아가기 위해 한스 밀러는 다시 런던 히드로 공항을 방문했다. 어제의 혼란이 여전히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지만 오늘은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를 예상하며 공항으로 향했다. 그러나 그가 입국 심사대로 다가가자 어제와 마찬가지로 긴 대기줄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어제의 사건이 떠올랐던 그는 이번에도 자연스럽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또다시 중국인 관광객들이 불만에 가득 찬 얼굴로 길게 늘어선 줄 속에서 초조한 모습을 보였다. 몇몇 사람들은 심사관에게 다가가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왜 한국인들은 이렇게 빨리 통과하는 거야? 이건 말도 안 돼. 한 남성은 어제와 다를 바 없이 큰 소리로 항의했고 주변 중국인들도 그에게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스는 고개를 돌려 옆줄을 보았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한국인들은 여유롭게 입국 심사를 받고 있었다. 그들은 특별히 서두르는 모습도 없었고 심사관들은 한국 여권을 손에 쥔 사람들을 몇 번 훑어본 뒤 빠르게 통과시켰다. 마치 사전에 약속이라도 한 듯이 심사 절차는 매끄럽게 진행되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초조함이란 찾아볼 수 없었다. 한스는 그 강면을 지켜보며 어제와 오늘의 대조적인 상황이 다시 한번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왜 이렇게 다를까? 한스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어제부터 계속 그 답을 찾고 있었지만 한국 여권이 가진 힘이 단순히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수를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중국 여권은 그들의 경제력에 비해 국제적으로 신뢰받지 못하고 있었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여권 파워로 드러났다.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이지만 그들의 경제, 기술, 문화, 그리고 국제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여권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 한스는 다시 한번 헨리 여권 지수를 확인했다. 어제와 같은 결과였다. 한국 여권은 여전히 세계 2위 193개국의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다. 독일 여권도 3위로 강력한 여권임은 분명했지만 한국 여권이 가진 이 놀라운 파워는 계속 그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중국 여권은 여전히 60위권에 머물러 있었고 중국인들이 불만을 품을 만도 했다. 하지만 그 불만은 단순히 공항 직원들에게 던질 항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국제적인 신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기인한 그들이 풀어야 할 더 큰 문제였다. 한스는 자신의 결심을 굳혔다. 한국을 반드시 방문해 그들의 시스템과 사회를 직접 경험해보겠다는 결심 말이다. 그는 이미 항공권 예약을 완료했고 한국 방문을 위해 비자 발급 절차도 확인했다. 다행히도 독일 여권으로는 한국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다. 공항 대기 시간에 그는 한국에서 머무를 호텔 예약과 교통편까지 모두 준비했다. 한국에서 체류할 동안 그가 보고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최대한 체험해보고 이를 독일로 돌아가 독자들에게 알릴 생각에 가슴이 설렜다. 출국 수속을 마치고 공항 대합실에서 잠시 앉아있던 그는 다시 한번 여권의 힘에 대해 생각했다. 한국 여권의 강력함은 단순히 국가수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신뢰받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경제 발전, 기술 혁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신뢰와 질서가 이러한 여권 파워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그는 이를 독일에도 전하고 싶었다. 독일 역시 경제적 강국이지만 한국이 가진 그 소프트 파워와 국제적 신뢰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공항에서의 마지막 순간, 그는 문득 어제 공항에서의 혼란스러웠던 장면이 떠올랐다. 소란을 일으키며 경찰에게 체포되었던 중국인들, 그리고 여유롭게 심사를 마치고 나가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힘이구나. 한스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한국 방문을 기대하며 공항 출구로 걸어 나갔다. 여기까지가 제가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경험한 한국 여권의 놀라운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이 국제적으로 얼마나 신뢰받는 나라인지, 그리고 여권이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그 나라의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점을 이번 경험을 통해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